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2024년도 9월달에 시행한 24년도 5회차입니다. ARP에게 1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달에 시행한 회차로서 문제 난이도는 뭐 항상 비슷하긴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간 경우도 있었고 그것을 이제 대비를 해서 새로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알려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하기 전에, 유형이 이제 시험 치시는 분 이제 처음으로 봤을 때, 이제 A형에서 이제 D형으로 해가지고, 총 4개의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목적은 컨닝 방지용이고요. 기준은 A형 기준으로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습 문제도 당연히 A형 기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 1번에서 3번은 그 시스템 관리에서 출제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14번은 회계관리 쪽으로 해서 출제됩니다. 근데 이때 회계관리에서 그 원가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5번부터 20번까지는 부가가치세 관리에서 출제됩니다. 뭐 이때 이제 추가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은 메인 매출장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 등록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21번부터 25번까지는 원가 명세서 결산 뭐 이제 추가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이제 감가상각 비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 자체 기준으로 B형, C형, D형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랜덤으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는 무작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제 순서는 이렇게 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문제의 키워드를 이제 파악을 해줘야 되죠. 참고로 이 검색 키는 시험장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검색 키를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10년 전에는 그런 기능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 키는 사용이 불가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키워드를 파악을 해서 어디가 어딘지 그거를 잘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총 25문제이고요. 한 문제당 4점씩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1에서 15번까지 한 파트, 16에서 25번까지 이제 두 파트 해가지고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번입니다. 당사는 일반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별로 자금의 수급 예정일을 관리하고 있다. 전표 입력 시 해당 거래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금 예정일이 반영되지 않은 거래처를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거래처 등록. 여기에 키워드입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에서 3번은 시스템 관리에서 출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시스템 관리를 이제 클릭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 다 열어놓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거래처가 키워드라고 했으니 일반 거래처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거래처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일반 거래처 등록에 이제 보면은 문제에서 자금의 수급 예정일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거래처별로. 그러면은 영은 실업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수금 거래처라는 그런 이제 자금의 예정일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수금 거래처 영음 실업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럼 자금의 수급 예정일이고 자금 예정일에 방영되지 않은 거래처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금 거래 예정일이 그럼 어디에 있냐? 이걸 알아야 되면은 수금 거래처인 거는 각각 다 입력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번, 7번까지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자금 예정일이 이제 되어 있다면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결제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60일에 한 번, 90일에 한 번 이렇게 있을 거라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에 해당하는 이러한 이제 해당하는 부분에 자금 결제 및 수금 관리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어디에? 이 라인에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언제? 1개월 후 10일. 그러니까 40일 결제죠. 40일 후 결제죠. 그 다음에 그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금 예정일이 반영이 됐다는 거는 영어 실험에는 있다는 의미가 되고, 제동은 2개월 후 15일. 그러니까 기간을 하자면 딱 75일 정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원은 1개월 후 15일, 45일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라라 실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 및 결제 이제 수금 관리 회계 모듈에서 이 예정일이 이제 있다는 거는 이 날짜 안에 결제를 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 라라 실업인 경우에는 딱히 뭐 그런 건 없다든지 돈 있으면은 그때 바로 넘겨준다든지 뭐 그런 의미의 이제 계약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이거 외에 뭐 다른 문제들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아예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바로바로 결제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금 예정일이 반영되지 않은 거래처는 어디예요? 그렇죠. 라라 실업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폐계 1급 문제 2번입니다. 당사는 전표 입력 시 일부 계정에 대해 프로젝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다음 전표 입력 시 프로젝트 입력이 불가한 계정 과목을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프로젝트가 키워드가 아닙니다. 여기 키워드가 아니에요.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젝트 등록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프로젝트 등록에서는 여기에 계정 과목이 어떤 거 들어가 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그 정답이 아니고요. 자, 이 문제는 전표 입력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스템 관리 안에서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관리에서는 전표 입력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에 그 이제 전표 입력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직접적인 키워드가 아니고 유추하는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계정 과목을 뜻합니다. 그럼 계정 과목은 어디? 여기에 있다는 거죠. 계정 과목 등록 여기에서 자, 클릭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보면은 여기 번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에 맞춰서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자, 번호는 108번이 있으니 자, 여기에 108번에 자, 한번 클릭을 해요. 클릭하면은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D1 프로젝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부 계정에 대해 프로젝트를 입력하도록 설정돼 있고요. 프로젝트 입력이 불가한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D1 프로젝트라고 있고 차변 대변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내리시면은 511번 여기도 프로젝트가 있죠. 차대변 선택. 그 다음에 611번 사실 600번 대가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보면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815번 번호 맞춰서 이렇게 확장시켜주면 돼요. 프로젝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요점은 뭐냐, 관리 항목명에 밑에 이제 D1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까 외상매출권 복리후생비 수동항열비는 D1의 프로젝트가 있었죠. 근데 611번 복리후생비 도급에 대한 부분에서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프로젝트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있냐 없냐는 그냥 하나 등록을 해주면 돼요. 근데 기존에서 봤을 때 611번은 프로젝트가 아까 없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정이 안 돼 있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내가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D1에 그냥 넣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뭐 등록을 해서 나오는 문제는 초반에는 없고 약간 중반쯤 가야 있기 때문에 전표 입력을 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입력을 하면 되는데 초기의 문제는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나 없나 존재 여부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3번입니다. 당사는 ERP를 도입하여 당사의 환경 설정에 맞게 시스템 환경 설정을 모두 마쳤다. 다음 중 당사의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단 시스템 환경 설정은 추가 변경하진 않습니다. 자, 이 문제에 해당하는 키워드는요. 시스템 환경 설정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자 클릭합니다. 자, 조회 구분은 전체로 그냥 놔둬주시면 되고 뭐 이제 각각 하는 훈련 교사분들하고 이제 인터넷 강의로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좀 다르겠지만 저는 컨트롤 F로 이용을 해서 조회하는 방식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를 클릭하고요. 컨트롤 F를 이용해 줍니다. 자, 1번. 재무제표를 영어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 영어라고 치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 단어를 자 입력을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보면은 다국어 재무제표 사용인데 자, 다국어 재무제표 사용은요. 유형 설정이 1로 돼 있다는 거는 내가 사용을 1번으로 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영어로 쓰고 있다는 의미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로 출력할 수 있다는 의미는 맞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거래처 코드는 자동 부여로 최대값 체번을 한다. 자, 여기에 이제 해가지고 코드라고 치면은 거래처 코드 자동 부여, 코드값 결정 유형이라고 나와 있고요. 거래처 코드 도움창, 거래처 코드 자동 부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요. 코드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그 중에 맞는 거를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최대값 체번 해가지고 최대값이라고 치면은 또 이렇게 하나만 이제 뜨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 코드는 자동 부여로 최대값 체번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정은 지금 유형은 지금 0번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0번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예요? 최대값 체번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최소값 체번은 1번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자, 사업장별이라고 치면 돼요. 부가가치세라고 치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사업장별이라고 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 0번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라는 설정이 0번으로 돼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사업장별로 신고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맞습니까?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고정자산 상가액이 끝난 경우 비만가액으로 처리할 수 없다. 비만가액이라고 치면 나와요. 고정자산 비만가액 존재 여부. 이 설명은 ERP에게 2급에서도 제가 설명한 바가 있지만 비만가액은요. 상각 종료 시 이제 금액을 0원으로 해서 없앨 건지 아니면은 1000원으로 해서 남길 건지 대한 여부를 선택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만가의 존재 여부는 1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로 돼 있다는 거죠. 그 뜻은 뭐예요? 1000원은 남긴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만가액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틀린 겁니다. 비만가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맞다는 표현이 돼요. 3번에 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4번입니다. 당사는 거래처별 외상 및 출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한 달 동안 한국생산본점에서 외상 및 출금 계정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거래처를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거래처가 키워드가 됩니다. 자, 거래처라고 돼 있으면 뭐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거래처 원장으로 보시면 돼요. 자, 4번부터 14번까지는 회계관리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관리는 제외하고 기초정보관리는 제외하고 이 중에서 출제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팁을 하나 설명하자면은 이거는 좀 편할 겁니다. 전표 장부관리는 총 14문제 중에 11문제 중에 거의 한 8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결산에 관련된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자금, 그 다음에 감가상각, 고정이죠. 그 다음에 승용차에 대해서는 전체를 비율로 봤을 때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되는 비율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대부분은 전표장부 관리 쪽으로 보아주시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금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은 자금 관리, 예산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은 예산 관리, 업무형 승용차다 그러면 업무형 승용차 관리, 유형자산에 대한 거다 그러면은 고정자산 관리,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쪽이다 라고 하면은 결산 재무제표 관리, 이렇게 해서 특정 키워드를 보면서 유추를 해주시면 되고, 전표 장부 관리는 거의 다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전표 장부 관리 쪽으로 위주로 보아주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한국생산 본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정은 어떤 거냐? 외상매출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외상매출금은 108번입니다. 자, 기표기간은 ERP에서는 기표기간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쪽은 조회기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기표기간이나 니콜 조회기간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에 29일까지예요. 그렇죠. 올해는 6년이기 때문에 2월 29일까지로 해줘야 됩니다. 자, 달려볼까요? 자, 제가 이제 거짓말 칠 수도 있죠. 2월 29일까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2월 29일 아닌 경우에는 2월 30일이다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컴퓨터가 입력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28일, 29일 헷갈리다 하더라도 28, 29 한번 쳐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잔액을 보시면 되겠고요. 외상매출금 계정이 가장 많이 증가한 거래처. 자, 잔액 보는 게 아니었네요. 자, 여기입니다. 자, 딱 봐도 금액이 가장 큰 게 어디예요? 맞아요. 영은실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5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본점의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이에 외상매입금 발생 금액이 가장 큰 달은 언제인가? 입니다. 자, 4월부터 7월 사이에요. 외상매입금 발생 금액이 가장 큰 달. 여기서 키워드는 어디예요? 4에서 7월이에요? 아니에요. 외상매입금이 키워드가 됩니다. 외상매입금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계정 과목이죠. 이거는 간접적 키워드죠. 계정 과목이고, 계정 과목만 물어보면 어디예요? 맞아요. 계정별 원장 또는 총 계정 원장인데 계정별 원장에서도 봐도 되고요. 총 계정 원장에서 봐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총 계정 원장으로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일별보다는 월별로 줘야 하는 게 더 편하고요.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입니다. 이거 치시면 되고요. 코드번호 아시면 그냥 코드번호 그냥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간은 4부터 7월 달까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외상매입금 발생 금액이 가장 큰 달은 언제냐 했을 때, 발생은 여기 거래의 8요소 중에 증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반대, 이제 발생의 반대는 뭐냐면은, 외상매입금 반대는 결제란 뜻이 돼요. 결제는 차변입니다.
발생은 어디냐면은 대변이에요. 그러니까 돈 안 준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용어의 이해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가장 큰 달은 언제냐? 라고 물어보니 금액이 다 비슷해요. 자, 여기에 언제? 5월달이 가장 크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다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6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은 98001 신안은행 거래처의 당좌 한도액을 2억 원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해당 거래처의 당좌 한도액을 2억 원으로 설정한 뒤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에 2024년 3월 31일 현재 보통예금 개정 중 신안은행 거래처의 가용자금 금액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자, 거래처 하고 그 다음에 신안은행입니다. 이렇게. 자, 거래처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래처는 거래처 원장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거래처 등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안은행은 자금 쪽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여기는 거래처 원장으로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거래처 원장을 아까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답이 3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방법이 다르고요. 이거는 전 회차나 전전 회차에서 똑같은 문제가 한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에서 금융거래처 등록을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금융거래처 등록을 자 클릭을 하면은 신안은행에서 여기에 당좌 한도액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당좌 한도액을 얼마냐면은 2억 원을 이렇게 때려 넣습니다. 자, 때려 넣고 엔터를 끝까지 쳐야 돼요. 그래야지 저장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시고 혹시나 내가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겠다라고 하면은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은 입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금 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금 쪽으로 하면은 여기 자금 현황이라고 있어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거래처 원장에서는 당좌 한도액을 못 봐요. 그래서 자금 현황으로 해서 봐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현황에서 클릭을 해서 이 잔액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본점이고요. 조회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세무별하고 계정별 돼 있는데 세무별로 줍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보통 예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재예금으로 해서 보는 재예금 안에 그 외화 예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 이제 보통 예금으로 해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재예금 돼 있기 때문에 재예금으로 일단 보아주시고 어차피 세무별로 해가지고 보통 예금으로 해서 나옵니다.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안은행은 차월한도 2억 원, 이제 전일말 가용, 금일 입금, 금일 출금, 당일말 자금이 얼마냐니까 5억 2,287만 6천 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7번입니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복리후생비 입력 시 관리 항목으로 사용부서와 프로젝트를 입력하였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에 2024년 1분기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복리후생비 중 사용부서가 회계팀이며 프로젝트가 1000번인 서울공장으로 입력된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관리 항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사용부서와 프로젝트를 입력하였다. 이게 관리 항목이 지금 두 개예요, 지금. 자,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게, 관리 항목이, 한 개, 즉, 단수를 의미하죠. 단수로 나왔을 때는, 그 관리 항목 원장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관리 항목이 두 개라고 돼 있으면은, 이거는 복수가 돼요. 뭐예요? 관리 항목 현황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항목이 한 개냐 두 개냐 이제 이런 차이가 이제 되겠고요. 관리 항목 한 개는 관리 항목 원장이고
관리 항목 두 개는 관리 항목 현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이기 때문에 어디로? 관리 항목 현황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관리 항목 현황으로 이제 보아주시고요. 그래서 전표 장부 관리에서 관리 항목 원장과 현황이 있는데 우리는 복수에 대한 부분이니 관리 내역 현황입니다. 뭐 똑같아요. 관리 항목 원장이나 관리 항목 현황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내역 현황을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발생 기준 전년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고요. 원장을 보아주셔야 돼요. 원장 여기를 클릭해 줘야 돼요. 2개 이상 보려면은 원장을 보아주셔야 돼요. 자, 본점이고요. 기표 기간 언제예요? 1분기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고 되어 있죠. 1분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단위입니다. 분기가. 관리 항목 1 어디? 사용부서 C1 사용부서고 관리 내역은 어디냐면은 팀이 아마 있을 거예요. 회계팀. 그 다음에 D1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의 관리 내역은 어디? 서울공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해주면 되고요. 계정 과목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손익계산서의 복리후생비는 8로 시작하는 복리후생비 811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잔액이 뜨는 거예요. 자, 복리후생비 즉 회계팀이면서 서울공장인 복리후생비는 얼마에 썼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6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에다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1급 문제 8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에 2024년 상반기 동안 여비교통비 계정을 가장 많이 사용한 달은 언제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상반기 동안입니다. 여비교통비 계정을 가장 많이 사용한 달.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어디예요? 맞아요. 여비교통비입니다. 요게 키워드예요. 여비교통비를 다른 얘기로 하자면은 계정 과목이고요. 그러면은 아까 위에서 이제 제가 똑같이 이제 보면 되죠. 어디? 총계정 원장이나 계전별 원장으로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저는 총계정 원장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총계정 원장을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월별로 해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일별로 보지 마시고 월별로 해서 보세요. 헷갈리시더라도. 자, 봅시다. 3반기면은 1월부터 6월달까지입니다. 어디? 812번 여비교통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비용은 항상 차변에 있는 것만 보아주시면 되고요. 잔액은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언제냐면은 3월로 보아주시면 돼요. 201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8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1급 문제 9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의 업무용 승용차 69어 6467 차량에 대하여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있다. 2024년 3월 20일 10시부터 ERP13A02 유지연 사원이 일반 업무용 주행거리 100km입니다. 해당 차량을 사용하였다. 해당 내역을 운행기록부에 작성한 후에 3월 한 달 동안 차량의 업무 사용 비율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운행 내역을 작성한 후에 재조회하고 상단에 업무 사용 비율을 갱신합니다. 얘기는 좀 긴데요. 핵심을 얘기하자면은 이제 운행 기록부를 작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유지연이 100km를 지금 운행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업무 사용 비율은 얼마입니까? 라는 이런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키워드가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었죠. 업무용 승용차 어디서 본다 했었죠? 그렇죠. 업무용 승용차 관리에서 본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특정 키워드가 있으면은 뭐 예산은 예산, 자금은 자금, 뭐 감가상각비는 고정, 뭐 이렇게 보면 돼요. 나머지 거는 뭐 전표 정보 관리, 결산이다. 그러면 전표, 결산 관리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볼 거예요? 운행 기록을 했으니 운행 기록부를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라인에 운행 기록부를 자 클릭합니다. 자, 운행 기록부를 자 클릭을 하면은 과세 기간은 언제냐면은
2024년 3월 20일에 사용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월 20일로 잡아줘요. 차량은 64어 6467입니다. 69어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면 되고요. 뭐 이제 여기 밑에다가 뭐 입력을 해주면 돼요. 우리는 뭐 주행거리를 뭐 썼으니 업무용은 다 쓴 거죠. 사용했죠. 언제냐니까 2024년 3월 20일. 시작은 몇 시냐면 10시. 뭐 사원은 누구냐면 유지연입니다. 자, 주행거리 100. 업무용을 쓴 거죠. 그래서 100 해가지고 직접 입력을 하고 엔터를 끝까지 쳐야 돼요. 그래야지 저장이 돼요. 예, 저장이 되고.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오류가 뜨면은 ERP는 이게 좀 불편해요. 뭐 피스감 입력을 해서 뭐 지우는 그냥 내가 지우고 싶은데 지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렇게 하면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답이 이렇게 총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뭐 이렇게 안 뜨잖아요. 보면은 업무용 사용 비율 얼마인지 안 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조회키를 누르죠. 조회키를 누르면은 어떠죠? 얼마예요? 업무용 비용. 뭐 사적으로 쓴 것도 아니에요. 유지연이. 그렇기 때문에 3월 20일 거만 봤을 때는 이제 100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음 100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월 한 달 동안이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입력하느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업무용 사용거리가 3월 1일부터 3월 31일자까지 쓴 게 다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 건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주행거리 670인데 이제 주행거리는 670인데 업무용은 630밖에 안 썼어요. 업무 사용 비율 얼마예요? 94%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0번입니다. 1001번 회계팀에서 작성한 쓰인전표 중 한국 생산 본점에 2024년 4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현금의 출금액을 합산하면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승인 전표 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결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만약에 미결을 이제 승인으로 변경하려면은 전표 입력, 전표 승인 해제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는데 이미 승인 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미 승인 전표를 다 김은찬 씨가 다 넣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의미는 현금의 출금액은 얼마냐. 이게 키워드가 되죠. 뭐예요? 현금 리콜? 그렇죠. 현금 출납장을 보아주시면 돼요.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전표장부 관리에 있죠. 전표장부 관리에 보시면은 only 현금만 물어볼 때는 현금 출납장으로 해서 보아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현금 출납장을 자 클릭합니다. 자, 본점이고요. 기표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현금의 출금액을 물어보니 현금의 출금액은요 4월달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월계를 보셔야 돼요. 누계를 보시면 안 돼요. 누계는 1에서부터 4월달까지예요. 이게 누계인 거고 우리는 월별로 해서 보는 거예요. 얼마? 59178000입니다. 10번에다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1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은 지출 증빙 서류검토표를 작성하던 중 핵심 ERP에 증빙을 연결하는 작업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 이 문제가 지금 작년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의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아래의 적격 증빙별 전표 증빙과 같이 증빙 연결을 수정한 후에 2024년 상반기 동안 손익계산서 복리후생비 계정에 신용카드 법인과 현금영수증 증빙의 합계 금액을 조회하면 얼마입니까? 입니다. 와, 이 문제. 예. 자, 한번 봅시다. 뭔가 요구사항이 많죠. 일단 키워드는 지출증빙 서류검토표가 이 키워드가 되고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대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 손익계산서 복리후생비 계정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손익계산서를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신용카드 법인과 현금 영수증의 증빙의 합계액을 줘야 얼마냐.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만 특정을 해서, 그러니까 신용카드 법인과 현금 영수증 증빙이 얼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봐라라는 의미가 돼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지출 증빙, 서로검토표는 전표, 장부관리에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상세 내역을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렇죠. 상세 내역을 보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직계는 총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계는 총액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를 특정을 해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수행은 지금 연결이 잘못되어 있으니, 그 연결을 다시 이제 올바르게 다시 이제 그 연결을 다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증빙 설정을 자 클릭합니다. 증빙 설정에 보면은 신용카드 법인은 지금 개인으로 돼 있네. 이거 뭐 개판을 해놨노. 그래서 여기에 F5번 누르고 F2번 누르고 신용카드 법인으로 해서 다시 바꿔줘요. 잠시만요. 다시 다 삭제해요 지금. 다 삭제하고. 이거는 일단 놔두고요. 자, 신용카드 법인은 여기 이제 8번으로 해주고 신용카드 개인은 8A로 해주면 돼요. 일단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부분은 중복이라서 안 되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 다시 삭제해주면 되겠고요. 현금 영수증은 9A로 잡아주면 돼요. 왼쪽에 다 적혀 있어요. 9A. 밑에 있어요. 9A. 자, 세용계산서는 1번 세용계산서. 계산서는 2번 계산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수취제의 대상은 3A99라고 돼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럼 다 설정되어 있는지 다 확인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종료 누르면 돼요. 그럼 조회는 눌러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뜨는 거죠. 우리는 찾고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아니에요.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계정 설정을 자 클릭을 하면은 손익계산서에 511번이 있나 없나 511번인가? 811번 있나 없나 확인해주고 있네 보니까. 그럼 종료 누르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직계를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상세 내역을 보는 거예요. 상세 내역의 기표 기간은 상반기 동안이니까 2024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재무제표를 전체를 물어보냐 했을 때 아니요. 손익계산서만 일단 보고 결의부서는 필요 없고요. 작성자 필요 없고 증빙은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우리는 신용카드 법인과 현금 영수증의 합계액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빙을 이렇게 해서 설정을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복리후생비가 나오죠. 여기에. 자, 나오죠. 이렇게 079라고 나와 있네요. 어차피 손익계산서로 다 설정돼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증빙은 이제 보면은 신용카드 법인 현금 영수증만 딱 돼 있죠.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씩 다 계산을 못하죠. 하다가 시험 다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일 밑에 거를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증빙계라고 있잖아요. 여기 얼마? 681만원이 돼요. 그러면은 이 해당하는 문제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11번에다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 거는 맞는데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할 줄만 아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라고 느낄 거예요. 자, ERP에게 1급 문제 12번입니다. 자, 이렇게 아직 안 지었네요. 모르고. 자, 봅시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은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선의선출법 기준으로 채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3개월 전까지의 채권 연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키워드가 채권 연령이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이 문제는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채권 연령은 키워드니까 채권 연령 분석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채권 연령 분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채권 연령 분석이 이제 대손금을 설정하는 1에서 30일까지는 대손 확률이 0%고 31일부터 90일까지는 대손 확률이 10%고 이렇게 설정하는 그런 게 아니고 외상매출금 잔액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연년 분석을 자 클릭합니다. 자, 회계 단위는 한국생산 본점이고요. 채권 잔액 일자는 2024년도 5월 말 기준입니다. 전개여서 몇 개월? 3개월입니다. 자, 계정은 외상매출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를 보는 문제예요.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2024년도 5월 말까지 발생한 총 채권액은 6억 7,189만 6,900원이다. 자, 5월달까지 발생한 금액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까지죠. 그럼 채권 잔액 얼마? 여기 6억 7,189만 6,900원.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2024년 5월달까지 가장 많은 채권이 발생한 월은 3월이다. 딱 봐도 3월달이 지금 금액이 지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아갖고 지금 안 보이네. 자, 여기에 3월달 금액이 얼마냐면은 여기 밑에 이제 보시면 있어요. 3억 4,650만원. 이 금액이 가장 크죠, 사실. 3월달에 금액이 크다는 게 맞다는 의미가 돼요. 그 다음 3번. 조회기간 이전에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한 거래처는 제동이다. 조회기간 이전에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여기를 뜻하는 거고, 3번은 가장 많은 거 어디? 여기죠. 하진테크죠. 하진테크가 금액이 가장 많죠. 제동이 아닌 어디예요? 하진테크예요. 제동은 총잔액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 조회기간 이전에 많은 채권을 한다면 하진테크가 돼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3월 한 달 동안 위에수 외상매출금 합계는 3억 4,650만원이다. 아까 우리 봤던 문제죠. 그래서 3억 4,650만원이 맞아요. 그래서 12번에다 몇 번? 3번이 틀렸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3번입니다. 당사는 예산을 사용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다. 2024년 2월 한 달 동안 영업부에서 사용한 예산 중 실행 예산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입니다. 단,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으로 조회를 합니다. 자, 예산이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디예요? 예산관리 쪽으로 보아주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예산관리를 했는데 신청, 편성, 조정, 대비, 실적, 초과 중에 우리는 실행 예산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진행을 하고 그에 따른 실적을 이제 보는 거죠. 얼마만큼 실행을 해가 얼마만큼 실적을 뽑았냐.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사용한 예상 중 사용을 했고 이미. 그러면 신청, 편성, 조정은 이미 하기 전이니까 끝났고 예실 대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냐면은 실적 아니면 초과인데 뭐 초과 현황 봐도 뭐 사실 뭐 틀린 문제는 아니라고 보긴 보는데 여기서도 찾을 수는 있고요. 예산 실적 현황에서도 검색을 해보시면은 찾을 수 있고, 예,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실적이 아닌 실행이기 때문에 예산 실적 현황은 아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초과 현황으로 보아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긴 한데 실행 예산에서 물어보는 거는 예산 초과 현황에서 이게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네요. 실행 예산 여기 있는 내용이니까 이게 참 ERP에게 1급이 이게 참 세세하게 한 번씩 다른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날짜는 1월에서 2월이고요. 과목은 예산 과목입니까? 세목 전체입니까? 다른 얘기는 없네요. 이제 승인 집행이고요. 부서는 어디? 영업부입니다. 표시 오픈, 모두 표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행 예산은 얼마입니까? 실행 예산의 가장 큰 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급여예요, 급여 무조건. 급여가 제일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3번에다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다시 할게요. 자, ERP에게 1급, 문제 14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본점에
2024년 12월 말 결산 시 소모품의 기말 재고액은 6,500만원이다. 장부의 금액을 확인한 후에 이와 관련된 기말 결산 수정분계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단, 소모품 취득 시 자산 처리했답니다. 이 문제는 오랜만에 한번 나왔는 문제 같은데, 자, 봅시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키워드가 딱히 없는데, 이거는 결산, 예, 결산이고요. 결산은 결산 재무제표로 보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전체 키워드를 유출해야 되는 게 소모품하고 소모품비 대체 분계예요. 전사회계를 배워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모품비, 소모품비 대체 분계는 손익계산서 쪽으로 해서 보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아줘요. 아니면은 재무상태표.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재무상태표가 오히려 더 유력하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결산 재무제표 관리는 여기 재무상태표를 자 클릭합니다. 왜냐면은 소모품 취득 시 자산 처리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간은 2024년 12월 말 결산입니다. 보니까 소모품이 이렇게 있죠. 여기 있습니다. 소모품 7,300. 소모품을 구입한 금액은 7,300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12월 말 재고조사를 해보니 사용하지 않는 금액 있죠. 얼마? 6,5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500이면은 도대체 쓴 거야, 안 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0월 말일자에 오피스 세상에 600만원씩 구입하고 그 이전에는 아예 그냥 뭐 쟁여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악성재고가 넘쳐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다. 그러면은 사용한 금액은 얼마예요? 7,300에서 6,500 빼면은 그렇죠. 800만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회계처리 어떻게 하면 돼요? 사용을 했으면은 자산에서 제거를 해주면 돼요. 사용했다? 자산에서 제거해준다. 이렇게. 왜냐? 취득시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내가 쓴 만큼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의 소모품을 800만원 잡아줍니다. 그럼 차변에 뭘로 하면 돼요? 썼으니까 비용으로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5번입니다. 15번부터 20번까지는 부가가치세 관리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생산 춘천지사에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작성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사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지점에 대한 문제가 15번부터 20번까지입니다. 그래서 본점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신고업태는 제조업, 도소매이며 종목은 기계장치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키워드가 부가세 신고서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관리해 보시면은 부가세 신고서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1기 확정이에요. 자, 지사기 때문에 춘천지사이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불러오기 꼭 하셔야 돼요. 이거 ERP를 어정쩡하게 배우면 불러오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입니다. 신고업태는 제조업, 도소매이며 종목은 기계장치다. 자, 어디서 볼 거냐면은 과세표준이라고 있어요. 이거 불러오기 바로 옆칸에 여기에 보면은 업태 종목 다 적혀 있습니다. 어디? 제조, 도소매, 기계장치.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에 대한 부분은 자, 어떻게 되냐면은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은 2,614만원이 계산되어 있다.
자, 납부할 세액은 얼마? 요 제일 밑에 칸에 보면 되죠. 2,614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2번도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매입 내역 중 고정자산 매입으로 5만원의 세액이 존재한다. 자, 여기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하시면은 두 번 클릭하면 돼요. 고정자산 매입세액에 5만원이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세표준 매출 세액 중 기타의 세액이 300만원이 존재한다. 매출 중에 기타라고 하면은 4번 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세액이 얼마? 300만원 존재한다는 게 아니고 세액은 30만원이고 올바르게 하려면은 공급 가액이 300만원 존재한다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에 틀린 부분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은 첫 번째 파트 1에서 15번까지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파트를 이용해 주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16번부터 25번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